중국이 아시아 뭐 10대 대학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이유들은 바로 교육 수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낮춰보고 있는 동안에 중국 그 수능 시험이 우리 수능 역사 시험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나라들의 이제 수능을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물안 개구리인 경우가 많죠. 특히 우리는 이제 중국을 갖다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중국 갔을 때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하면 상당히 우러러 봤는데, 그 30여 년 동안에 사실 다 대부분 다 이제 역전이 됐죠. 그 역전된 그 이유들이 저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중국이란 나라가 겉으로 보면은 뭐 무질서하고 뭐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 이득만 취득하고 뭐 이런 것 같지만, 그 저류에는 자기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와 고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이 원래 교육열이 높은 나라예요. 중국에서는 수능을 갖다 이 고고, 높을 고에 시험 고자 써가지고 까오까오라고 하는데, 이 중국의 까오까오 열기가 한국의 수능보다 뜨거우면 뜨거웠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당국에서도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그래서 각 뭐 평가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시아 100대 대학을 발표하고 그중에 아시아 10개 대학을 발표하는데, 어떤 조사에서는 한국 대학과 일본 대학들이 아시아 10대 대학에 한 군데도 못 꼈어요. 대신에 여기에 껴있는 10대 대학 대부분이 중국 대학들하고 이 화교들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는 다 싱가포르 국립대가 모든 조사기관에서 다 이제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의 남양 이공대학이 있어요. 여기도 모든 그 조사에서 1, 2, 3위 안에 꼭 드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대하고 뭐 홍콩 이공대 뭐 이런 데들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그 북경대, 뭐 청와대, 절강대, 복단대, 상해교통대 뭐 이런 데들이 다 10대 안에 들고, 특히 이제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도 10대 안에 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화교들이 많은 나라죠. 그 반면에 한국 대학들은 뭐 아시아 세계 10대 대학이 아니라 아시아 10대 대학에 그 조사 기관에 따라서 한 개 정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 개를 못 들어가든지, 일본은 이미 탈락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회가 저렇게 이제 정체되어 있고 변혁이 없고 하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나타나는 건데, 한국이 지금 일본 따라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상당히 이제 어두운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미래를 보려면 지금 젊은 학생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지난 몇 차례 걸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수능 한국사 문제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까오까오, 중국 고고의 중국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중국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까오까오를 제출하는 고고를 출제하는 출제관들은 어떤 문제들을 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전국 2020년도의 전국 통일 고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를 뭐 24번 문제를 살펴보면 뭐 다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사기기제, 사마천이 쓴 사기에 쓴 거를 근거하면은 춘추 시기에 초국 국군, 그러니까 초나라의 임금인 웅통이 요구했습니다. 뭐냐면 자기의 등급을 갖다가
죄승은 올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 자기의 등급을 초나라 국군인 웅통이라는 인물이 자기의 직급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누구한테 요구하느냐? 그 당시 이제 춘추시대라는 것은 주나라 왕실이 각이 이제 자기 자신의 뭐 종친이나 친척들을 갖다가 각 제후국으로 분봉한 것이 봉건제도죠. 여기에 따라서 그 주나라 임금에게 요구했는데, 그래서 주나라 환왕이 그러니까 만나보고 거절했습니다. 이 초나라의 이 국군인 웅통이 내 자기로 올려달라. 그러니까 공후백자남 이렇게 돼 있잖아. 공작, 후작, 백작 돼 있는데 내 자기를 좀 더 높은 걸 올려달라라고 하니까 그 주나라 환왕이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웅통이 화가 나가지고 현재 주변 지구들이 전부 다 이 귀부료 초국, 그러니까 다 우리 초나라에 전부 다 귀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왕이 불가위, 자존이, 왕이 나에게 주의를 높여주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립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위초무왕, 그러니까 초무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표명합니다. 뭐냐면 당시에 주나라 조정을 표명하는데, 주나라 조정에 뭘 표명하냐 이거예요. A가 4개가 나왔는데 그 예약제도 불복존재, 예약제도가 다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왕위 세습 제도 소망, 왕위가 세습되는 제도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종법제도 개시 해체. 이제 종법제도는 뭡니까? 한 집안에 이제 우리가 문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왕가를 치면은 왕을 중심으로 쭉 이제 이어지는 그 종법제도가 해체되기 이제 시작했다는 뜻이다. 4번째가 분봉제도가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답이 뭐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나라는 이 봉건제도를 통해서 그 분봉을 해줬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 자기를 올려달라 그랬는데 주나라 왕이 거절하니까 그 주변이 다 우리에게 지금 귀부하고 있는데 안 올려주면 내 스스로 높아지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이 초무왕이라고 스스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나라가 분봉해주는 제도가 붕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점이 뭐냐면, 초점을 뭘 물어본 거냐면 상주 시기의 정치제도, 분봉제, 바로 분봉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 수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맞춰본 당답형, 시기 이런 게 아니라 이 아주 고대의, 그러니까 BC 10세기 이전에 있었던 그 봉건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그 분봉제도가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 25번 문제를 보면은 도사, 그림이 사니까 그 전에 그림 가지고 한 게 3개가 더 있는 거죠. 이 도사는 당대 저명한 화가인 그 염립본이 그린 이 보련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당태종 이세민이 접견하고 있어요. 뭐냐면 토본 사진적 정경, 그러니까 토본, 그 티벳을 갖다 토본이라 그러죠. 이 티벳 사신을 만나는 걸 갖다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해작품 체연로,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뭘 말하고 있느냐, 뭘 체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당태종이 궁녀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토본 사신들이 와서 이제 당태종을 만나려고 하는 사진이죠. 그러면 이 그림이 뭘 체현하고 있느냐? A가 서역 풍경과 중토문화적 교회, 그러니까 서역의 풍경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가 서로 만나는 그림이다. 그 다음에 B가 문인의취와 시정풍경 옆 자뷰, 그러니까 문인의 이
뜻과 그 시장의 풍경이 서로 이제 막 그 혼재되어 있는 거다. 시가 예술 심미와 사료 가치적 통일. 그러니까 예술 심미와 예술을 그 감상하는 예술의 미를 감상하는 것과 사료 가치가 통일되어 있는 그림이다. 그다음에 D가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융합이다. 그러니까 답이 뭐겠어요? 이 작품을 갖다 이해하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A냐 C냐의 문제겠죠. 이게 그런데 이쪽 이제 티베트 쪽에서 온 사신들이 당태종을 만나는 이건데 그림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체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술 심미와 그다음에 사료 가치가 서로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이 문제를 왜 출제했느냐 하면 고대 중국의 문학예술, 그 중에서도 회화예술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국에서 중국의 수능 역사시험을 보려면 중국 미술에 대해서도 상당히 알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면 북송 때 송나라 진종이 사람을 파견했어요. 복권상에 파견해가지고 뭐냐면 취득, 점성도 3만곡, 이 3만곡이란 곡식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강회, 양절, 제로, 종시. 그래가지고 이걸 줘가지고 지금의 강회, 양절의 여러 곳에다가 이걸 갖다가 심게 했어요. 그래서 후에 확대됐습니다. 북방 제로까지 이게 확대됐어요. 그래서 송나라 인종 때가 되면 대소맥, 피추, 대맥과 소맥이 다 어디까지 오냐면 넓게 남동로 해주동지까지 대맥과 소맥 농사를 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송 때에 사천전투 무불종맥, 남송 때에는 지금 이제 사천성이 상당히 오지죠. 그런 오지의 전투까지도 무불종맥, 그러니까 이 맥을 갖다 곡식을 심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설명으로서 송나라 때에 뭘 알 수 있냐 하는 겁니다. 보면 토지 이용 효율 제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아주 극도적으로 효율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발명 번호 제고로 생산력. 그러니까 이 번호라는 건 뭐냐면 이 수차, 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공급하는 수차를 뜻하는 건데 또 중국에서는 교통사고 나서 차가 뒤집어진 것 갖고도 번호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수차 이야기는 아닌 거죠. 이걸 수차를 이용해서 생산력을 고양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문제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구역경제 발전 균형, 각 구역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했느냐. 그 다음에 민중음식 결국 한번 개변, 그러니까 민중들의 음식이 근본적으로 개변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A와 C 사이가 학생들이 상당히 이제 헷갈리겠죠. 둘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사천의 이 논도 오지까지도 이게 이 맥을 심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토지를 이용하는 게 이용 효율이 아주 극대화됐다 송나라 때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하나를 이렇게 풀어보면서 송나라 때 저런 것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나라 때 문제입니다. 청나라 때는 이게 찬수 종보성이 일종 보편적 사회행위. 그러니까 이 종보, 우리말로 하면 족보라 그러죠. 이 족보를 갖다가 이 찬수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행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부, 종보, 균유, 족규, 가훈. 그러니까 족보에, 종보에는 다 뭐냐면 족규, 그 가족들의 이 가문에 규약이 있고 가훈이 있고, 그 내용은 그 주요 포가라고 있어요. 뭐냐면 혈연윤릴 포가라고 있고, 지가 이법, 그 가문을 보존하고 사업을 세우는 것, 그리고 보효 국가 등, 그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 어떻게 국가에 보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명하는 건, 종보를 찬수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영로 과거 제도적 도양작용. 그러니까 반영하고 있다. 뭐냐면 과거 제도가 이제 나갈 어떤 그 작용을 하는지 이걸 반영하고 있다. 체현로 육아사상관념, 육아사상의 관념을 체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유지로 사족가정적 혈통순정,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족가정, 이 사대부 가정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황림로 삼인 사회 결구, 그러니까 삼인이 사회적으로 결합하는 걸 갖다가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항상 이 중국 문제로 보면 두 문제가 그 두 답이 항상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이 육아사상적 관념인지, 아니면은 또 얼핏 보면은 족보로 만드는 것은 사대부 집안의 사대부 가정이 자기 자신들의 혈통을 갖다가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지도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렇게 족보를 만들고 막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육아 사상을 체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고점이 중국 전통문화 주류 사상적 연변, 그러니까 중국의 전통적인 그 문화 사상이 연변, 어떻게 변해 왔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바로 육아 사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문제는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석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 사상은 재창하고 있어요. 수신 및 가치국 평천화, 수신과 우리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중시 윤리 도덕, 그래서 윤리도덕을 중시하고 있고, 이것은 청나라 때 종보를 찬수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때에도 그 유교가 발전을 하면서 결국 족보 편찬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수능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문제가 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우리가 풀어본 문제는 주나라 때의 봉건제도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때는 당나라 때 회화, 그림을 갖다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송나라 때 농업이 아주 전국토로 고르게 효율적으로 발전시켜서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렸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는 유교 사상이 어떻게 변화해서 청나라 때의 족보 편찬으로 이어지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풀어도 이 학생들도 그렇고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이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은 못 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우리가 항상 아래로 이렇게 봤던 중국이 지금 저 정도로 수능 시험에서도 우리 수능 시험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떠세요? 이게 중국 수능 시험이 확실히 중국사 문제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핵심 사항들을 갖다가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이 아시아 10대 대학을 거의 휩쓸다시피 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이제 교육에 대한 교육 수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낮춰보고 있는 동안에 중국 그 수능 시험이 우리 수능 역사 시험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빨리 그 뿌리를 찾아보면, 제가 늘상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뿌리의 핵심은 중국인들은 중화 사상이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높이 치고 자기네 역사, 전통, 문화, 고전을 알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강단, 대학의 역사학과를 다 장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어떻게 되면 우리가 한국인이란 사실을 갖다가 좀 왜곡하게 만들고 축소하게 만들고, 민족 이야기만 나오면 마치 원수라도 진 것처럼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잘못된 이 풍조가, 이 잘못된 역사학계의 풍조가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능시험이란 걸 하나를 가지고도 현재 한국이 나아가는 길하고 중국이 나아가는 길을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미래의 길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 역사를, 제가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왔던 대로 올바른 쪽으로 빨리 역사교육을 바꿔서 우리의 2세, 3세들을 갖다가 제대로 역사관을 교육시키지 않으면은 미래의 한국의 처지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